뭐 저도 그 말씀하시는 그런 종목 샀었어요. 예, 저는 그때 2차 전지 다시 사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 경기도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 반도체 경기는 거의 저점에 도달하고 서서히 올라갈 것이다. 삼성전자에 그래도 희망을 갖는 거는요, 삼성전자가 계획된 투자를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김용익 교수님과 함께하는 아파트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주식은 오른다는 거야, 내린다는 거야, 막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달간요, 교수님, 2차 전지 관련주 막 엄청난 화제를 모으기도 하고 주식 시장이 그래도 부동산보단 낫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아직은 저희가 상반기가 끝난 건 아니지만 상반기 주식 시장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요. 올해 세계 주요 네. 주가 지수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수가 우리 코스닥 지수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도요, 세계 평균 주가 지수보다 상승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주가가 왜 세계 다른 나라 네. 주가보다 많이 올랐느냐? 그러게요. 뭐 그건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졌다. 작년에 우리 네. 코스닥 지수가요,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주가 다음으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우리 코스피도 평균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만큼 우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가를 평가할 때 그 시장 측면에서 명목 GDP, 그 다음에 M2 강의 유동성이라고 그러죠. 네.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평가하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거의 20% 정도 우리 코스피가 저평가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기 때문에 올해 가장 빨리 오르는 거고요. 네. 저평가된 만큼 또 많이 따라왔군요. 예.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를 선도를 하거든요. 우리 경제를 보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하기 때문에 네.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 경제를 뭐 세계 경제 풍향계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네. 이런 이야기가 할 정도로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에 선행하는데요. 경기 회복 기대를 주시장이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 상반기 보면은 업종별로 보면 많이 오른 게 뭐 2차 전지도 네. 많이 올랐지만은 자동차, 그 다음에 철강, 전기전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다 경기 관련주라는 거죠. 그래서 주시장은 지금은 경기가 회복되지만은 네. 아마 올 4분기 내년 가서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주가가 저평가됐고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우리 주가가 세계 주가 지수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2023년 지금까지는 그래도 워낙 저평가 국면이기도 했고 또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다 보니까 좀 세계 경제의 풍요한계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올라온 건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상반기 주식시장의 또 최고 화두 중 하나가 2차 전지 관련주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주위에서 친구들끼리 단톡방에서 야, 에코프로비엠 나만 없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2차 전지도 관련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수님. 교수님께서 지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그럼 2차 전지를 이제라도 담아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혹시 2차 전지 전망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뭐 네. 단기, 장기로 네. 좀 나눠서 봐야 될 텐데요. 네. 뭐 저도 그 말씀하시는 그런 종목 샀었어요. 네, 그래서 상당한 과거에 수익을 보신 것 냈었습니다만, 네. 네, 지금은 그 비중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네. 물론 그 중기적으로 보면은 예. 2차 전지 성장 산업이죠. 지금 세계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평균이 이제 10%간 넘었거든요. 네. 90%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장기적으로 성장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추세라는 게 있죠. 이 추세에서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추세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네. 추세에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 시간에 제가 아마 미국 지역에서 충격이 와가지고 조만간 한번 미국 주가 떨어지고 예. 우리 주가도 좀 조정을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저는 그때 2차 전지 다시 사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조정을 받을 때 예. 장기적인 국면으로는 어차피 우상향을 그릴 테니 그렇죠. 조정 때 조금 쌀 때. 예, 사는 쉽게 말씀드려 거구나. 아까 저 전기차가 앞으로 네. 전부 전기차로 가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90%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런 걸 알면서도 망설이게 되는 게 네. 우리는 늘 이 근시안적인 사고로 앞을 바라보게 되니까인 것 같은데요. 투자를 혹시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 반도체 예. 또 동시에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워낙 반도체가 또 한국 수출을 주도하는 품목이니까 그렇겠죠. 하반기에는 반도체도 돌아올 거다. 집 나간 반도체 돌아올 거다라는 전망이 많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교수님? 예, 저는 반도체 경기도 최악의 상황을 아, 지나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저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 KDI가 보고서를 하나 냈더라고요. 예. 예, 반도체 경기가 아마 2분기, 3분기가 저점일 것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일부 그 반도체 연구 관련자들은 올 4분기에 가면은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것이다. 좀 이런 가감한 전망이거든요. 예. 예, 이런 전망을 하는데 어떻든 선행지수로 보면요. 네. 우리 선행지수가 세계 선행지수에서 선행하거든요. 2021년 5월부터 떨어지다가 네. 지난 3월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예. 4월에 지금 반등했습니다. 예. 이게 일시적인 반등인지 음. 추세적인 반등인지 좀 몇 개월 좀 기다려 봐야 돼요. 근데 조금 저는 더 추세적인 봐야겠군요. 반등으로 돌아섰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선행지수가 증가하면 시간을 두고 경기가 회복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세계 경제가 뭐 굉장히 높은 성장을 하지는 않더라도 올해보다는 높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특히 중국 경제가 그래도 5% 안팎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 중 40% 이상이 중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도 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서 반도체 경기는 거의 저점에 도달하고 네. 서서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반도체의 경우, 수출의 경우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중국 경제도 좀 리오프닝 이후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망을 조금 그래도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반도체 하면 거의 공식처럼 따라오는 기업이 있죠. 삼성전자입니다. 전 국민이 삼성전자 주주니까 저도 사실 주주거든요. 계속해서 6만 원대에서 머물고 있어서 요즘은 아예 거의 주식장을 안 보는데 10만 전자 희망을 갖고 오늘도 살아내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10만 전자도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시간의 문제겠죠. 시간의 문제죠. 예. 네. 예, 그런데 네. 2001년과 상반기에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원 갔을 때요. 네. 예, 그때 그 10만 전자 이야기가 많이 네, 나왔었죠.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저는 그때는 가감히 팔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삼성전자 네. 주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선행지 순환변동치하고 방향이 같아요. OECD는 2021년 5월 우리나라 통계청 선행지수는 그해 6월을 정점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게 떨어지면 경기가 나빠지는데 네. 반도체 경기가 좋을 수가 없죠. 그러네요.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이익도 주로 그 D램에 의존하는데요. 예.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제 반도체 경기가 저점일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올 1분기 작년 1분기보다 무려 98%나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 뉴스에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떡하나 네, 걱정하셨죠.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는 그 이후로 네. 올랐어요. 이게 네, 그런데 뭔가요? 저는 삼성전자에 그래도 희망을 갖는 거는요. 예. 우선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반도체라는 건 산업의 쌀입니다. 네. 반도체 안 들어간 데가 없죠. 삼성전자 강의를 올해 몇 번 가봤었는데요. 비용 전략을 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1층에 가니까 뭐 전기불을 절반 정도 꺼놨어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네. 삼성전자가 계획된 투자를 다 하고 있다는 거죠. 평소에 아끼면서 예. 투자는 다 하고 있군요. 있다는 겁니다. 희망적이네요. 계열사한테 올해 20조까지 빌려가지고 예. 계속 투자를 하거든요. 네. 예, 제가 기업을 보면은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투자를 더 늘린 기업은 나중에 경기 회복 때 네. 이익을 더 많이 내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삼성전자 저는 미래를 좀 밝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 가까운 친척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냥 네. 돈이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예. 샀었어요. 근데 아주 장기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한 10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하는 이야기가 삼성전자가 애들 둘 유학을 보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이익 나가지고 뭐 배당금도 이제 갈수록 더 많이 줄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시간의 문제지 뭐 10만 전자. 네. 물론 뭐 1, 2년 내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네, 저는 뭐 2025년 무조건 이 정도 되면은 10만 전자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인기가 많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목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 어떤 메리트 때문에 투자를 할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견해인 것 같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뭐 이머징 왜요? 마켓 비중에 한국 비중이 얼마 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로 돈이 음. 들어오면은 일정 주식을 한국 네. 사야 되거든요. 아, 예, 그러면 한국 살려면 뭡니까? 그러면 또 삼성전자밖에 삼성전자죠. 없죠. 그러니까요, 삼성전자가 그러네요. 주가 지수하고 거의 네. 같이 움직이니까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를 산다는 것은 외국인이 네. 한국을 산다. 아, 예, 그런 한국을 의미가 산다. 되고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최근 환율이가 1330원, 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상수지, 그 다음에 금리, 환율 여러 가지 평가했을 때 이 환율이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거든요. 네. 예, 제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적정환율 추정이 11,150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같이 생각하는 외국인도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예,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은 한 차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는 첫 번째는 반도체 경기가 언젠가는 머지않아 회복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한국을 사야 되는데 그게 삼성전자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환율까지 떨어지면 네. 또 한 차익까지 누릴 수 있다. 그러네요. 뭐 이런 기대들이 네.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투자에 나서는 이유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주식시장 평가도 좀 해주셨고 앞으로의 전망에 또 이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2차 전지 그리고 워낙 관심 많은 섹터인 반도체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이럴 때 2차 전지 반도체 누구나 이야기하는 거 말고 나는 좀 새로운 섹터를 발굴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하반기에는 네. 선행지수가 상승했다는 게 전환했던 게 확인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역시 그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그 조정을 거치다 오르는데요. 그건 뭐 2차 전지, 철강, 그 다음에 전기전자, 훈수장비 예. 예,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이에 관심을 갖는 거는 예, 조선업종이에요. 아, 조선업이요. 예. 네. 예, 제가 저 울산 같은 데 가보면은 예. 조선업이 많이 내년부터 이익을 낸다는 겁니다. 그동안 뭐 경쟁적으로 네. 고가 수주해가지고 철강 가격도 올라가지고 이익을 못 냈었는데요. 예, 그런데 뭐 비싼 배 만들면서 수주를 많이 받았고, 네. 예, 그 다음에 뭐 원자재 가격도 별로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낸다는데 지금 조선주들은 엉망이에요. 많이 떨어졌죠. 예, 좀 지켜보면서 예. 예, 관심을 갖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상반기 주도했던 종목들이 4분기 제가 주가 다시 오를 때, 내년 오를 때 역시 경기 관련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뭐 작년에는 주가 지수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KT 같은 주식, 안정적인 주식 사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올해는 KT 이야기는 안 하고 있고요. 대신 네. 그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만큼 경기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업종이나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데요. 올해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거 경기 관련주들은 올랐는데 통신 서비스, 음식료 관련 이런 것들은 업종 지수가 네. 떨어졌어요. 그만큼 경기 사이클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할 때 종목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경기의 흐름 차원에서 조금 메리트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조선 업종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조금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 섹터들 조금 발굴해 보셔도 좋겠고 교수님 말씀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3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3부에 다시 뵙겠습니다.